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히라입니다.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어제 했던 영상 이어서 이제 삼각형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네, 오늘 할 거는 이걸 설명을 안 했네요. 중고등 개념 총정리입니다. 네, 중고등 개념에서 이제 필요한 삼각형 부분의 개념들만 제가 갖고 왔어요. 네, 이것만 알고 있으면 아마 뭐 딱히 문제 풀 때 문제될 건 없지 않나 싶어요. 네, 최대한 제가 다 갖고 온 거여가지고 이 정도만 알면 될 겁니다. 네. 근데 증명은 없어요. 증명하는 건 없고 증명하는 것도 아마 보고 싶다면 나중에 이제 제가 중학교 개념 영상 올릴 때 그거 보시면 되고 아마 지금은 제가 올려놓은 게 없을 거예요. 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전에 영상에서는 증명한 게 아마 있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할 거는 이제 삼각형의 길이비, 넓이비, 그리고 피타고라스 삼각비 이렇게 볼 건데 크게 보면은 네 가지인데 조금 저는 6가지로 쪼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삼각형의 각의 이등분선을 볼 건데 여기서 이제 각의 이등분선인 거를 조금 주목해서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각을 이등분하는 선이 나왔어. 그러면은 요거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삼각형을 2개를 그릴 거거든요. 2개를 그릴 건데 처음에는 요런 삼각형을 좀 그릴게요. 아, 근데 제가 진짜 삼각형을 못 그려요. 이렇게 여기랑 같다고 치고 하나도 안 같지만 같다고 치고 뭐 여기가 A, 여기가 이제 B, 여기가 C, 여기가 D라고 할게요. 네, 그림이 완전 이상하지만 아무튼 각의 이등분선이 그어져 있는 삼각형입니다. 네, 이런 삼각형이 있어요. 이럴 때는 꼭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 A 대 B는 C 대 D다.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쓸게요. A 대 B는 C 대 D다. 이렇게요. 글씨도 완전 이상하고 그림도 완전 이상한데 아무튼 이렇게 각의 이등분선이 있을 때는 A 대 B는 C 대 D다.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근데 이게 막 오늘 배울 게 좀 식들이 많아가지고 머릿속에서 좀 섞일 수가 있거든요. 네, 섞이지 않으려면 꼭 각의 이등분선일 때 요런 거 기억하셔야 돼요. 각의 이등분선일 때 A 대 B는 C 대 D다. 이렇게 쓰는 거. 근데 요런 애도 있지만 하나 더 있습니다. 뭐 이렇게 선을 긋고 이렇게 그림을 또 이상하게 그릴 것 같은데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얘랑 얘가 지금 각이 똑같은 거예요. 안 같아 보이지만 얘랑 각이 똑같은 거고 이때 여기가 A, 여기가 B고 요만큼이 C고 전체가 C고 요만큼이 D인 거예요.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A 대 B는 C 대 D예요. 이렇게 각의 이등분선이 있을 때 A 대 B는 C 대 D예요. 네, 그래서 얘도 알아주셔야 돼요. 얘가 조금 헷갈려 보일 수 있는데 그쵸? 얘는 좀 쉽잖아요. 얘는 좀 쉬운데 얘가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이렇게 좀 그려다 보면은 스스로 그려보면은 금방 익히실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네, 저도 이거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뭐야 했는데 금방 익히실 겁니다. 네, 그래서 요런 애들, 요렇게 생긴 애도 마찬가지로 A 대 B는 C 대 D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2개 아시면 되는데 괜찮나요? 네, 각의 이등분선일 때, 삼각형의 각의 이등분선일 때는 무조건 A 대 B는 C 대 D. 이거 기억하자. 였습니다. 네, 그러면은 2번째 거 보도록 할게요. 네, 2번째입니다. 2번째는 이제 직각삼각형의 닮음인데요. 얘도 이제 중심을 둬야 되는 게 이제 직각삼각형이에요. 직각삼각형이 나오면 이제부터 이제 제가 말했던 쓸 공식들, 그런 식들을 잘 생각해내셔야 됩니다. 네, 직각삼각형 나오면 이제 얘네들 잘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이제 제가 또 그려볼게요. 네. 직선도 못 그려요. 이렇게 직선도 못 그리지? 정말?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네. 어때요? 직각삼각형 아닌 거 맞죠? 네, 일단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때 제가 여기다가 잠깐 이렇게 선을 좀 그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직각. 네, 이렇게 있을 때 이때 여기가 이제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D, 여기가 E라고 했을 때 이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직각삼각형은 총 5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5가지. 5개. 약간 이렇게 공식 같은 거 외울 때 공식이 몇 개 있는지를 보고 외우면은 좀 금방 외우지 않아요? 그쵸? 아닌가요? 저는 이렇게 몇 개인지 딱 보고 이렇게 하나씩 외웠거든요. 그래서 총 5개가 있고요. 5개를 볼 건데, 최대한, 외우기 쉽게 설명해 드릴 건데, 모르겠어요. 이게 잘 전달이 될지. 일단 가봅시다. 첫 번째 거는 어렵지 않아요. 어디다가 쓸까요? 첫 번째 거는 이제 A, B는 그러니까 얘랑 곱한 거예요. 얘랑 얘 곱한 거는 우리 C 곱하기 D 플러스 E라고 합니다. 얘 곱하기 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얘는 제일 외우기 쉬운 거는 요거잖아요. 우리 삼각형의 넓이 있잖아요. 삼각형의 넓이. 삼각형은 우리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하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2분의 1만 이렇게 지운 거예요. 이렇게 2분의 1만 지웠어요.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는데 요 직각삼각형에서 밑변 곱하기 높이, 얘 밑변, 얘 높이. 그래서 A하고 B를 곱한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우리 삼각형은 또 다른 밑변이 여기도 있잖아요. 그쵸? 그쵸? 밑변이 지금 요만큼이니까 D랑 E를 더한 게 밑변이 될 거고 이때 높이는 C가 되잖아요. 그래서 C 곱하기 D 플러스 E가 이때 약간 이렇게 돌려서 본 밑변 곱하기 높이랑 똑같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는 게 아마 제일 쉬울 거고요. 방금 설명 되게 이상하게 한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외우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식이에요. 두 번째는 얘를 2번 곱할 거예요. A 곱하기 A를 해요. 그럼 A 곱하기 A 하면 A제곱. A제곱은요. A제곱은 D 곱하기 D 플러스 E가 돼요. D 곱하기 D 플러스 E. D 곱하기 D 플러스 E. 그래서 A 곱하기 A는 D 곱하기 D 플러스 E.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저는 약간 이런 식으로 외웠어요. 어때요? 괜찮나요? 자, 세 번째는 이제 B제곱으로 가겠습니다. B제곱. 네, B제곱은요.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가 됩니다. 자, 다시 B 곱하기 B는 E 곱하기 D 플러스 E가 돼요. 그래서 E 곱하기 D 플러스 E. 요렇게요. 이게 최대한 외우기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은데 저도 이거를 외워야 할 때 정말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약간 이렇게 몸으로 움직이면서 하는 게 가장 잘 외워지더라고요. 온몸을 통해서 외우는 게 가장 머릿속에 잘 남아서 네, 어떻게 알려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진짜. 네, 한번 이거는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보세요. 네, 자, 이제 나머지 2개 남았네요. 2개밖에 안 남았어요. 자, 네 번째. 우리 A제곱도 있고 B제곱도 있어요. 그럼 뭐 할 것 같아요? 그쵸, C제곱을 하겠죠. 제가 감기 걸렸나봐요. 목이 간지러워요, 계속. 자, C제곱을 할 건데 우리 C 곱하기 C는 D 곱하기 E가 됩니다. 네, C 곱하기 C는 D 곱하기 E가 돼서 C제곱은 DE가 됩니다. 요렇게. 네, 그러면은 A제곱도 있고 B제곱도 있고 C제곱도 있네요. 그럼 다 한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A제곱 대 B제곱은 D 대 E 요 식만 아시면 되는데 A 곱하기 A 대 B 곱하기 B는
D 대 E다. 요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도 그냥 이렇게 종이에다가 이 삼각형, 지각삼각형을 그린 다음에 그냥 손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은 금방 외워질 겁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5가지 암기하시면 됩니다. 지각삼각형이 나올 때 무조건 얘네들 떠올리는 거 하시면 될 겁니다. 네,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요게 아마 너무 많아가지고 처음에는 좀 외우기가 힘들 수 있는데 그만큼 또 자주 나와요, 직각삼각형이. 네, 직각삼각형이 진짜 자주 나와서 아마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금방 외울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얘 지우고 또 3번째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3번째 아폴로나우스의 중선 정리인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거를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이제 밑변이 2등분 된 거예요. 2등분. 자, 이제 제가 그리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지금 선이 그어져 있는데 선이 요 밑변의 중심을 지나갈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같은 상황이에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똑같은 상황일 때 이때 여기가 뭐 A, 여기가 B, 똑같이 여기가 C, 여기가 D라고 했을 때입니다. 요것도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네, 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얘 곱하기 얘, 그러니까 A 곱하기 A 곱하기 A니까 A 제곱, 그리고 B 곱하기 B, 그러면은 B 제곱이겠죠? 플러스 B 제곱은 우리 C 곱하기 C를 합니다. 그럼 C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D 곱하기 D를 해요. 그리고 D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D 제곱, 네, 플러스 D 제곱이 되겠죠? 이때 그냥 갖다 하시면 안 되고요. 얘 있죠? 얘네를 2배 한 것과 같습니다. 어때요? 괜찮죠? 요거는. 네. 뭔가 다 증명 없이 그냥 식만 설명하니까 뭔가 이상하긴 한데, 뭐, 총정리니까. 증명 없이 하는 총정리니까. 네. 그래도 많이 어색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요 식 꼭 기억하세요. 어떨 때냐면, 이제 밑변이 2등분 된 상황일 때. 밑변이 2등분 된 상황일 때, 요 식 기억하기. 근데,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잘 안 썼던 것 같습니다. 정말 잘 안 쓰고, 제일 많이 썼던 게 이제 지각삼각형의 닮은 비 있죠? 네, 아까 전에 했던 거. 그거를 가장 많이 썼지, 얘는 정말 안 썼는데, 그래도 알아두세요. 네, 알아두세요.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밑변 2등분 될 때는 꼭 요거.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우리 C제곱 플러스 D제곱의 2배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4번째 거 보도록 할게요. 네, 4번째입니다. 높이가 동일한 두 삼각형의 넓이비인데 여기까지 하고 이제 피타고라스 그리고 삼각비 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벌써 4번째예요. 자, 여기서는 이제 중심으로 봐야 될 거는 높이가 동일한 두 삼각형입니다. 요거 잘 나와요. 요거 잘 나옵니다. 네, 잘 나와서 보시면 되는데 어렵지 않아요. 네, 근데 요거는 아마 중학교 개념 중2인가? 너무 이게 2달째 안 본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마 중2 개념에 제가 올렸을 거예요, 이거는. 네, 기억이 납니다. 네, 그거 뭐 필요하시면 보시고요. 안 보셔도 솔직히 상관없어요. 이 영상만 보셔도 상관없어서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려볼게요. 또 마찬가지로 일단 이렇게 평행선이 있어요. 평행선이 있습니다. 두 선이 평행하고 있어요. 네, 좀 기울어지긴 했지만 괜찮아요. 그냥 해볼게요. 자, 이렇게 삼각형을 그릴게요. 네, 아 진짜 삼각형은 완전 이렇게 진짜 잘 그리고 싶은데 잘 그릴 수가 없어요. 제가 너무 못 그려서 원래.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h라고 두겠습니다.
네, 이처럼 높이가 똑같은 두 삼각형의 넓이 B를 볼 겁니다. 네, 각각 넓이, 얘를 S1, 얘를 S2라고 뒀고요. 이제 밑변의 길이를 요만큼을 M, 요만큼을 N이라고 뒀습니다. 이때 두 삼각형의 넓이 B 볼 건데, 이렇게 높이가 동일하잖아요. 높이가 동일하면은 우리 밑변의 길이로만 봅니다. B를요. 왜냐면 우리 삼각형은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높이가 똑같아요. 2분의 1은 어차피 곱하잖아. 그러면은 이제 볼 거는 비교할 거는 밑변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밑변만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S1 대 S2는요. S1 대 S2는 S1의 밑변 M이죠. S2의 밑변 N이죠. 그래서 M 대 N이다 라고 합니다. 괜찮죠? 높이가 똑같을 때는 밑변의 길이의 B로 보면 된다 인 거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아셔야 될 거는요, 우리 S1 있죠? 네, 요 삼각형의 넓이는요 우리 M 플러스 N분의 얘네들을 더합니다. 얘네들 더한 거에 이 삼각형의 밑변 있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삼각형의 이 밑변을 분자에 올려놓고 우리 S1 더하기 S2를 곱해주면, 즉 큰 삼각형의 넓이를 곱해주면 S1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똑같이 S2도 마찬가지로 우리 M 플러스 N분의 똑같이 M 플러스 N분의 S2의 밑변 N 있죠? N을 분자에 올려놓고 우리 큰 삼각형의 넓이를 곱해주면 S2가 나옵니다. 네. 제가 보기엔 이거 무조건 알아두면 좋긴 한데 굳이 외워서 풀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알면 좋죠. 네, 이거 몰라도 어차피 이렇게 풀지 않나 싶기도 한데 잘 모르겠어요. 일단 아무튼 알아두세요, 여러분. 네, 이거 예시 하나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서 예시 하나를 뭐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삼각형이 있을 때 여기를 S1, 여기를 S2라고 뒀을 때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라고 할게요. 이때 높이는요 2라고 둘게요. 이때 각각 S1, S2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S1은요 우리가 얘네 두 삼각형의 넓이의 B 뭐 본다고 했어요? 그쵸? 밑변끼리 비교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S1 대 S2는 3 대 4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우리 아까 M 대 N을 서로 더한 게 분모 자리에 들어갔죠? 여기요. 그쵸? 분모 자리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3 대 4니까 우리 3 더하기 4, 7을 분모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분자에는 S1 지금 구하고 싶잖아요. S1의 밑변 3이죠. 3을 써주고요. 그리고 곱하기 S1 더하기 S2, 즉 큰 삼각형의 넓이를 곱해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큰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잖아요. 그쵸?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그러면은 지금 3 더하기 4니까 7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이 되겠죠. 무슨 소린지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넓이가 7이 되겠죠. 그쵸? 큰 삼각형의 넓이. 그쵸? 그러니까 지금 즉 S1은 3이다.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된다. 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어차피 다 이렇게 구하지 않나요? 이렇게 너무 길지 않나요? 아닌가? 아무튼 알아두면 좋으니까. 네, 그래도 배워왔으니까 네, 꼭 기억하세요. 물론 이제 저는 이렇게 많이 풀어왔으니까 무의식적으로 아니까 푸는 거일 수도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꼭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알아두세요. 모를 수도 있으니까. 네. 네, 진짜 약간 지금 끝날 때쯤 되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지금 제대로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약간 어질어질하네요. 목소리도 건조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높이가 동일한 두 삼각형의 넓이비 나왔다 라고 하면 뭐 생각해야 되냐면 요것만 생각하면 돼요. 밑변의 비를 보시면 됩니다. 높이가 동일하다. 아, 그러면은 각각 삼각형이 요 밑변의 길이에 따라서 넓이가 달라졌어.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요것만이에요. 요것만 제일 메인으로 기억하시면 되고 요것도 알아두시면 좋은 거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 또 지우고 이제 몇 번째일까요? 5번째 보도록 할게요. 자, 5번째 피타고라스입니다. 피타고라스는 넣을까 말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혹시 몰라서 갖고 왔습니다. 네, 피타고라스는 이제 너무 많이 써왔고 앞으로도 많이 쓸 거고 해서 그래도 웬만하면 다 아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공부를 이제 안 하셨던 분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갖고 왔습니다. 자, 피타고라스는요, 일단 직각삼각형에서 쓰인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직각삼각형이요. 자, 그려볼게요. 또 직각삼각형 이렇게 네, 이렇게 삼각형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그려본 적이 없네요. 네. 자, 그리고 마주보는 데가 이제 소문자가 되죠. A, C, B 이렇게요. 자, 이때 피타고라스는 뭐냐면요. 일단 빗변 있죠. 빗변의 길이가 지금 C래요. 우리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요. 우리 높이 있죠, 높이. 높이 지금 B죠. B 제곱. 높이의 제곱 더하기 밑변이 있죠. 밑변 지금 A죠. A. 길이가 A예요. A 제곱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네,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쓸걸. 뭐 순서는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빗변의 제곱은 우리 높이의 제곱 플러스 밑변의 제곱이다.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피타고라스를 이제 몰랐는데 오늘 처음 안 분들은 좀 어렵죠. 요거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제가 예시를 조금 갖고 왔어요. 예시를 좀 갖고 왔는데 쉬운 예시입니다. 네, 쉬워서 금방 할 겁니다. 여기 A, 여기 B, 여기 C 라고 뒀을 때 여기가 이제 뭐 X라고 합시다. 빗변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가 뭐 5고 여기가 12라고 합시다. 네, 이때 요 빗변의 길이를 알고 싶어요. 즉 X값을 알고 싶어요. 네, X값을 알고 싶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를 이용하면 되는데 일단 빗변의 제곱, 즉 길이가 X니까 X의 제곱. X제곱은 우리 높이 제곱 더하기 밑변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25 더하기 144를 하면 되겠죠. 그쵸? 얘네 더하면은 이제 169가 되고 우리 지금 169는 X제곱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빗변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빗변의 길이는 X니까 우리 양변에다가 이렇게 루트 씌운 다음에 구하면은 얘는 지금 13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 빗변은 13이구나.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요, 우리가 이렇게 피타고라스로 빗변의 길이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높이랑 밑변의 길이도 다 구할 수가 있어요. 그냥 삼각형에서 그 두 변의 길이만 주어지잖아요. 직각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만 주어진다면 한 변의 길이는 어떻게든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우리 일단 기본적인 식은 얘잖아요. 빗변의 제곱은 높이의 제곱 더하기 밑변의 제곱인데 얘를 조금 바꿀 수가 있어요. 네,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요 밑변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밑변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우리 A제곱은 우리 빗변의 제곱 마이너스 높이의 제곱으로 구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높이의 길이를 알고 싶어요. 높이를 알고 싶어요. 그럴 때는 우리 빗변의 제곱 마이너스 밑변의 제곱을 하시면 됩니다. 즉, 요 식에서 그냥 이항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것도 혹시 모르니까 예시를 보여드릴까요? 자, 얘도 숫자는 같은 걸로 쓸게요. 그냥 이렇게. A, B, C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고요. 이때 빗변의 길이가 똑같이 13으로 할게요. 그냥
그리고 높이가 5래요. 이때 우리 밑변인 x를 구하고 싶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밑변 구하고 싶잖아요. 밑변 구하고 싶으면 일단 피타고라스로 구할 거니까 우리 밑변의 제곱은 빗변의 제곱 169죠. 빗변의 제곱 마이너스 높이의 제곱 마이너스 25. 그래서 우리 x제곱은 144. 그래서 우리 x는 12.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식은 빗변의 제곱은 높이의 제곱 더하기 밑변의 제곱이다. 요거 기억하신 상태에서 여기서 그냥 왔다 갔다 하시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타고라스도 무조건 하셔야 돼요. 피타고라스는 정말 많이 나오죠. 네, 정말 많이 나오죠. 피타고라스는 무조건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알려드렸던 내용 중에서 피타고라스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어서 딴 거 다 알고 이를 모르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꼭 아셔야 돼요. 몰랐다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6번째 삼각비를 볼 건데 삼각비가 조금 내용이 길어요. 네, 그래도 끝까지 보세요. 네, 마지막 6번째 삼각비인데 일단 기본 내용 그리고 특수가 그리고 넓이까지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삼각비의 기본 내용을 설명할 때 일단 삼각비는요 직각삼각형에서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삼각비 하면 직각삼각형을 떠올리시면 되겠고요. 그럼 제가 직각삼각형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직각삼각형 여기가 A, B, C 라고 두고 여기가 소문자 A, 소문자 A, 소문자 A래, 소문자 C, 소문자 B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이 상황에서 우리 삼각비는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는 애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여러분 사인은 어떻게 구하시는지 아세요? 사인은요 우리 빗변분의 높이라고 합니다. 빗변분의 높이 이렇게. 네, 그러면은 우리 코사인은요? 원래 뒤에 각을 붙여야 되는데 그냥 편의상 붙이지 않았어요. 네, 코사인은 우리 빗변분의 밑변이 코사인이고요. 우리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가 탄젠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요 직각삼각형에서는 우리 각 B에 사인을 구하고 싶어요. 사인 B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얘의 빗변분의 높이, 즉 우리 사인 B는 빗변분의 높이, 즉 C분의 B가 되는 거고요. 우리 코사인 B는요. 코사인은 우리 빗변분의 밑변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C분의 A가 되고 탄젠트 B는 우리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A분의 B가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 근데요. 예를 들어 지금은 사인 B, 코사인 B, 탄젠트 B 즉 각 B의 기준으로 두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둬놓고 뭐 사인 A, 코사인 A, 뭐 탄젠트 C 이런 탄젠트 C는 아니겠죠. 탄젠트 A 이런 애를 구해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럴 때는요. 요 각 A 있죠. 구해달라고 하는 그 각 있죠. 각이 요 왼쪽으로 가게끔 돌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왼쪽에 가 있는 각이 B잖아요. 그러니까 얘 기준으로는 그냥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근데 뭐 사인 A를 구해달라고 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가 아니라 얘를 이렇게 돌려서 즉 이렇게 B가 되고 C가 되고 A 이렇게 돌려준 다음에 얘 기준으로 빗변분의 높이 이런 식으로 사인 A를 구하시면 됩니다. 즉 구해야 하는 그 각을 왼쪽으로 두자라는 소리입니다. 네, 이게 이제 중학교 때 기본적으로 배웠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문제를 풀 때 직접 써먹을 수 있는 거. 이거는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이것만 보고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풀 때 어떻게 푸냐면 우리 문제에서 예를 들어 사인 B는 5분의 3이다
라는 애가 있어요. 얘를 보고 뭐를 알 수 있냐?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잖아요. 그러니까 즉 빗변이 5고 높이가 3인 직각삼각형이겠구나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려볼 수 있어요. 이렇게 직각삼각형이고요. 빗변이 5, 높이가 3인 직각삼각형인 거죠. 근데 우리가 밑변은 모르지만 밑변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알 수가 있겠죠. 밑변은 25 마이너스 9, 그래서 우리 16, 즉 여기가 4가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인 B 얘를 알잖아요. 그럼 나머지 한 변의 길이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어느 각의 뭐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탄젠트이든 알려준다면 사인은 밑변분의 높이니까 빗변분의 높이니까 직접 이런 식으로 그려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이제 끝날 때 되니까 에너지를 초반에 다 써가지고 지금 약간 살짝 조금 힘들어요. 살짝 조금 지쳐가지고 네, 힘을 내봅시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사인 B든 코사인 B든 뭐 탄젠트 B든 아무튼 뭐 사역비를 알려줬어. 그럴 때는 직접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여기 조금 지우고 특수각들, 우리 30도, 45도, 60도 걔네들 있잖아요. 걔네들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외우셔야 돼요. 이걸 중학교 3학년 때 외웠거든요. 근데 아마 3학년 때 외웠는데 까먹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배웠지만 공부를 안 하셔서 모르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아무튼 외우셔야 돼요. 무조건 외워야 돼요. 우리 수원 2단원 이제 사각함수가 있잖아요. 그때 문제를 풀려면 무조건 외워야 돼요. 그래서 여기 좀 지우고 특수각까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우고 왔고 특수각 볼 거예요. 자,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외워야 될 거는 30도, 45도, 60도 이렇게 3개 각밖에 없습니다. 각각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 외울 거고요. 이렇게 쓰면서 외워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사인 30도, 사인 30도는 2분의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인 45도,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입니다. 네, 그리고 사인 60도. 사인 60도는 우리 2분의 루트 3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우리 사인 같은 경우에는 30도, 45도, 60도 보면은 분모는 똑같거든요. 분모는 다 2예요. 분모는 다 2인데 우리 분자를 보잖아요. 분자는 1, 2, 3 순서입니다. 얘도 루트 씌우면 1이잖아요. 루트 1은 1이니까 만약에 씌웠다고 쳐도 1, 2, 3 순서로 가고 있어요. 30도, 45도, 60도 5에서는 사인에서는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코사인도 볼게요. 자,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 코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코사인 60도 2분의 1입니다. 자, 근데 코사인은 반대로 30도, 45도, 60도 점점 각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코사인은 분자가 1로 작아지고 있어요. 그쵸? 우리 사인은 아까 전에 1, 2, 3 순서로 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코사인은 지금 3, 2, 1 순서로 내려가고 있어요. 분모는 여전히 똑같이 2로 갔습니다. 네. 어때요? 괜찮나요, 외우기? 외우기 쉬웠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거 처음에 외울 때는 진짜 외우기 싫었거든요. 자, 탄젠트 보도록 할게요. 탄젠트 30도 3분의 루트 3, 탄젠트 45도 1, 탄젠트 60도 루트 3. 얘는 제가 딱히 뭐 외우기 쉬운 방법을 알려주진 않아요. 네, 모르겠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뭔지 모르겠어가지고 아직 잘 생각해내지 못했는데, 저는 사실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그냥 암기를 했거든요. 중학교 3학년 때.
그래서 팁 같은 거는 사실 없어요. 저는 그냥 진짜 그냥 외웠고 이거 순서대로 이렇게 커진다는 것도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 알았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외웠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안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래요. 그래서 잘 한번 외워보세요. 사인 코사인은 나름의 팁을 알려드렸잖아요. 탄젠트는 그냥 한번 외워보세요. 네. 네, 저는 이제 점점 커진다라는 생각으로 외운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무슨 방법이 있을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애들은 무조건 다 외워주셔야 돼요. 특수각이기 때문에 진짜 얘네들을 다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아 근데 이거 추가적으로 이것도 아셔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직각삼각형 두 개를 그려서 보여드릴 건데요. 이렇게 직각삼각형 여기도 직각삼각형 우리가 지금 특수각 30도, 45도, 60도를 배웠잖아요. 근데 얘네들을 이제 직각삼각형으로 그려서 봤을 때 네, 삼각비를 볼 건데 일단 여기가 30도일 때 여러분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 합은 180도죠. 그리고 여기 직각, 여기 30도, 그럼 여기 몇 도예요? 그쵸, 60도가 되겠죠. 네, 자, 우리 저는 일단 얘네를 알면 요거는 굳이 외울 필요 없다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얘네 가지고 얘를 그리면 되니까. 근데 얘를 외우고 얘네들을 안 외워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만 아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요거 기준으로 요거를 그려서 풀었거든요. 문제 풀 때. 그래서 상관없을 것 같아요. 둘 중 하나만 암기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쪽을 암기하는 걸 추천.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빗변 있죠? 빗변. 빗변은 2가 되고요. 우리 높이는 1이 되고 빗변은 루트 3이 됩니다. 그래서 뭐 2대 1대 루트 3 이런 식으로 외웁니다. 그래서 요 직각삼각형도 외우는 거 추천은 드리는데 둘 중에 뭘 외운다? 라고 했을 때는 차라리 얘를 외우고 얘를 통해서 얘를 그리는 게 맞다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자, 이거를 왜 얘 통해서 그릴 수 있냐면 우리 사인 30도부터 보면은 사인 30도, 우리 사인 하면은 빗변분의 높이라고 했잖아요. 빗변이 2고 높이가 1이에요. 빗변이 2고 높이가 1이에요. 그쵸? 그리고 여기 사인 60도 뭐죠? 아니, 사인 60도 말고 코사인으로 할게요. 코사인 30도.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래요. 빗변분의 밑변. 빗변이 밑변 루트 3. 그쵸? 그래서 얘네를 외우면 얘는 그냥 그리기 쉬울 거다. 라는 소리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30도, 60도 직각삼각형 그렸으니까 마지막 우리 45도죠. 우리 여기가 45도면 여기도 45도죠. 그쵸?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루트 2입니다. 요런 직각삼각형이 그려집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 표를 통해서 그릴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쉬우니까 금방 외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대 1대 루트 2 이렇게 외웁니다. 네. 그러면 한 요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특수각 부분은 이제 넓이까지 보도록 할게요. 이 삼각비가 좀 길죠? 네. 또 끊겼어요. 네, 아무튼 여기 있는 거는 무조건 다 아시면 되겠고요. 이제 저도 여기 지우고 이제 넓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넓이. 일단 넓이를 나가기 전에 우리 삼각형이죠. 그냥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는지는 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네, 알고 계셔야 되긴 하는데 그래도 혹시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분들을 위해서 일단 잠깐만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이런 예각삼각형 있죠? 네. 네, 완전 이상 같지만 네, 이런 예각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밑변이 A고 뭐 높이가 H 라고 했을 때 그냥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계산했던 거. 그냥 삼각형은 기본적으로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인 거 기억하시면 되는 거.
맞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예각삼각형하고 직각삼각형은 아마 구하기 쉬울 거예요. 그쵸? 높이 찾고 밑변 찾고 쉬울 건데 우리 요런 걸 좀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둔각 삼각형의 넓이. 둔각은 그래도 좀 잘 그리지 않았어요? 아닌가? 네, 둔각일 때 얘가 이제 밑변이라고 했을 때. 자, 둔각일 때 높이는 어떻게 찾을까요? 둔각일 때는요, 우리가 이렇게 점점점을 좀 그어줘야 돼요. 봐봐요. 이렇게 점점점점점점점점 그리고 점점점점점점을 그은 다음에 이렇게 그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주면 돼요. 점점점점점을 그은 다음에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때 생기는 요만큼 있죠? 요만큼이 높이가 됩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h입니다. 2분의 1 곱하기 요만큼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요 삼각형, 요 둔각 삼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자, 요 정도 아시면은 된 거고 바로 삼각비를 이용한 넓이를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근데 문제에서 마침 사인 값을 줬네? 아니면은 뭐 특수각을 줬네? 라고 하시면 무조건 삼각비를 통해서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예시를 통해서 뭐로 할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A, B, C라고 하고 여기 소문자 C, 소문자 A, 소문자 B라고 했을 때요. 예를 들어 뭐 얘가 세타예요. 그러니까 값이 일단 뭔지 몰라. 일단 세타라고 뒀어요. 이때 문제에서 사인 세타는 뭐 3분의 4다 라고 알려줬습니다. 뭔가 값을 이상하게 둔 것 같긴 하지만 네, 3분의 4다 라고 줬어요. 그럴 때 우리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 사인 세타 가지고 풀 수 있어요. 어떻게 푸냐면 우리 삼각형의 넓이 똑같이 2분의 1을 곱해줍니다. 2분의 1을 곱해주고 우리 사인 값을 알고 있어요. 사인 세타 3분의 4를 곱해줍니다. 3분의 4 곱해주고 얘를 기준으로 둔 약간 양쪽에 있는 변 있죠. 그러니까 얘를 끼임각으로 만들어주는 두 변을 서로 곱해줍니다. 그래서 즉 2 곱하기 사인 b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은 얘가 이 삼각형의 넓이가 됩니다. 어때요?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뭐 요렇게 사인 세타는 3분의 4라고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요렇게 줄 수도 있어요. 뭐 여기가 A, B, C 얘도 소문자 C, 소문자 A, 소문자 B라고 뒀을 때 얘가 30도인 거죠. 네, 재채기 때문에 30도예요. 이럴 때 우리 30도 특수각이잖아요. 그러면 사인 30도 뭐예요? 사인 30도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 삼각형 이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우리 2분의 1 곱하기 우리 끼임각이 되게 하는 두 변 있죠. A 곱하기 C 곱하기 사인 30도 끼임각인 요 사인 30도 2분의 1을 곱해주면은 얘가 우리 삼각형 ABC의 넓이가 되는 겁니다. 네, 아시겠습니까? 약간 이제 끄트머리에 다가오니까 너무 흥분해가지고 발음이 점점 이상해지는데 요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은 이제 뭐도 있냐면 둔각삼각형도 있죠. 둔각삼각형 어떻게 구하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이거 좀 지울게요. 네, 지워주고 왔고요. 이제 둔각삼각형을 또 이렇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네, 여기가 세타라고 두고요. B, A, C죠. C, 기가 C, 기가 B 이렇게 우리 이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근데 이 삼각형이 둔각인 거죠. 둔각일 때. 자, 여러분 둔각일 때요. 제가 아까 삼각형의 넓이
그냥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걸 보여드렸을 때 둔각삼각형은 점점점점점을 이렇게 막 그린 다음에 직각삼각형을 만든 다음에 넓이 구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쵸?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점점점을 찍어줄 거예요.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찍은 다음에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우리 삼각비를 이용해서 넓이를 구할 겁니다. 자, 우리 이 A 값 알고요. 뭐 C 값을 안다고 해요. 뭐 세타 값도 알고요. 이때 우리 요 삼각형 ABC의 넓이는요. 2분의 1 곱하기 아까처럼 그대로 세타가 끼인각이 되게끔 하는 두 변의 길이를 곱해요. A 곱하기 C를 합니다. 근데 아까 전 같은 경우, 예각 같은 경우에는 사인 세타를 했을 텐데 둔각삼각형의 경우에는 요 세타를 파이에다가 빼줍니다. 즉, 요 각의 크기에 사인 값을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곱해줘야지 얘가 삼각형 ABC의 넓이가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둔각삼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예요. 삼각비를 이용한 넓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를 엿다가 해볼 건데 우리 일단 예각삼각형부터 자, 뭐 여기가 A, B, C라고 했을 때 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요. 여기가 뭐 C고 여기가 A. 즉 이렇게 두 변의 길이 알려주고 끼이는 각의 크기를 알려줬어요. 이런 상황일 때 우리 삼각형 ABC는요. 2분의 1 곱하기 두 변을 곱해요. AC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인 세타를 한 값이 우리 삼각형 ABC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글씨 완전 엉망진창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되게 책에는 이렇게 곱하기 없이 2분의 1 AC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써 있을 거예요. 아니면 세타 아니면 B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 있을 겁니다. 네, 요거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잘 나옵니다. 네, 정말 잘 나와요. 이게 제가 강조를 앞에 안 했어가지고 그런데 진짜 잘 나옵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셔야 돼요. 무조건 써먹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둔각삼각형이 있었죠. 둔각삼각형. 여기가 세타, 여기 A, B, C, 소문자 A, 소문자 C 라고 했을 때 우리 둔각삼각형은 무조건 점을 찍는다. 점을 찍어서 직각삼각형 만들어주고 얘 같은 경우 우리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고 싶다. 얘도 마찬가지로 2분의 1 곱하기 우리 세타가 끼인 각이 되게끔 하는 두 변을 곱하는데요. 근데 둔각삼각형은 세타, 사인 세타를 쓰는 게 아니라 파이에다가 세타를 뺀다고 했습니다. 즉, 요만큼의 각의 사인 값을 곱해준다 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사인 우리 파이 마이너스 세타 또는 아마 개념서에 파이 마이너스 각P라고 써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즉 2분의 1 AC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발음 방금 이상했죠? 파이 마이너스 세타 요 값이 되는 거겠죠. 얘가 이제 삼각형 ABC의 넓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괜찮죠? 괜찮죠? 네,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둔각삼각형 나오는 거는 나오기는 네, 잘 나와요. 근데 얘보다는 얘가 훨씬 많이 나올 거예요. 네, 근데 둘 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무조건 다 아셔야 돼요. 오늘 한 내용 있죠? 다 아셔야지 이제 도형 문제 풀 때 뭐 막힘 없이 풀어내실 수 있겠고요. 개념만 안다고 해서 뭐 다 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익히시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최대한 아까 앞에서 길이비 넓이비 할 때는 이거를 보면은 요걸 떠올려야 된다. 이 식들을 떠올려야 된다 했던 거 꼭 기억하셔서 직각삼각형 나올 때는 아까 제가 알려드린 그 공식 떠올리고 네, 변을 2등분하는 거 삼각형이 나왔을 때는 꼭 그 공식 기억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가장 도움이 엄청 많이 될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진짜 길었죠. 제가 아까 중간에 끊겨가지고 시간을 봤는데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목이 너무 건조해요. 물을 마시고 왔어야 되는데 물도 못 마시고 그냥 지금 바로 해가지고 목도 너무 아프고 근데 약간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춥죠? 요즘 너무 추워요. 그나마 수능 아침에서 수능 끝나자마자는 조금, 안 추웠던 것 같거든요? 안 추웠던 것 같은데, 그날 밤부터 엄청 춥더라고요. 수능 끝난 날의 밤.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다들 약간 지역이 달라가지고 모르겠지만, 네, 저희는 약간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너무 추워요. 네, 그래서 지금 감기 걸린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그래요. 아무튼 우리 이렇게 삼각형이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다음 영상은 사각형이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사각형 있고 이제 원도 올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 다른 공식들 있죠.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중학교 공식은 아마 없을 거고요. 네, 중학교 내용 중에 필요한 공식들은 없고, 아마 이제 고1 수상, 수하에서 배웠던 공식들, 제가 필요한 것들은 좀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필요하신 부분만 그냥 쏙쏙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안녕.